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무릎 이 안쪽에서 무릎 통증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가는 곳은 어디다? 사이. 엄지 검지 사이. 요 사이. 거의 즉시 사라집니다. 안쪽 무릎이 아플 때. 자, 안쪽 무릎이 아프다는 것은 여기 이 부분을 말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플 때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은 엄지하고 검지 사이. 그래서 요 쏙 들어가는 고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요 부위. 요것이 안쪽 무릎을 담당한다. 그다음에 안쪽 무릎을 담당하는 거 하게 되면 또 중간 무릎, 중간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올 때 이거 따라가 보면 알아요. 쭉 따라가 보면 거짓말처럼 어디로 오냐면은 3지 4지 사이로 옵니다. 그래서 발등도 좋지만 발등보다는 발바닥이 좋습니다. 발바닥을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충격을 문문침을 붙이고 걸을 때 충격은 발바닥에서 강하게 오거든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걸을 때 우리가 발을 디딜 때 뒤꿈치 딛고 그 다음 충격이 어디로 오냐면 이 부위로 정확하게 옵니다. 그 다음 충격이 세 번째 충격은 발가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행위를 할 때는 발 뒤꿈치에서 디딘 다음에 그 다음에 충격이 이 중간 부분 충격이 잘 안 옵니다. 요 중간 부분으로 충격이 잘 안 오고 그 다음 충격이 오는 부위가 여기 요 자리. 그 다음 충격이 오는 자리가 발가락. 그래서 이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혈이 막힌 거야. 그래서 중간 무릎이 아플 때는 이렇게 아플 때는 따라 내려와 가지고 3지 4지 사이 발바닥이 좋다. 그 다음에 바깥쪽 무릎. 그 다음에 바깥쪽 무릎이 아플 때는 바깥하고 관계된 것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4지 5지 사이. 4지 5지 사이 어디 위치가 중요한데 뭐냐면은 우리가 발 뒤꿈치로 충격을 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충격이 오는 것이 거의 이 부분은 충격이 오긴 하지만 잘 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충격이 어디로 오냐면 정확하게 이 부분 여기 툭 튀어나온 부분하고 뒤꿈치 여기 새끼발가락 툭 튀어나온 이 부위 쪽에 충격이 와요. 여기가 바깥쪽 무릎 통증을 관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쪽 무릎 통증도 제거했고 중간 무릎 통증도 제거를 했고 바깥쪽 무릎 통증도 제거를 했어. 그런데 안에 깊숙하게 통증이 남아있는데 그게 어디서 온 통증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쓰는 자리가 무릎을 딱 굽혀보게 되면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 이걸 보고서 이제 오금이라고 하는데 오금 속으로 손가락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요건 제가 절대로 안 알려주거든. 여기를 깊숙하게 손을 깊숙하게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무지 아파해요. 어느 정도 아파하냐면은 그 자리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세워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냥 사람을 세워놓고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람의 통증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근데 딱 세워놓고 손을 딱 집어넣으면은 바로 주저앉아버려요. 무릎 아픈 사람들은 세워놓고 여기다가 살짝만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바로 주저앉아버립니다. 자, 그 자리는 칩을 활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아요. 살짝 분할. 이렇게 아주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요거 해줬을 때, 요렇게 해줬을 때 안쪽 깊숙이 해서 오는 통증을 제거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요거를 딱 접게 되면 여기 중간이 나오죠. 이 피면 안 보이는데, 자, 여기 중간이 나와요. 여기 살짝 블록 튀어나오는데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신경들과 혈관들이 통과하는데 그 옆으로는 그 혈관하고 신경이 좀 적어져요. 양쪽으로. 이렇게 아래에서 오는 근육은 여기에 들러붙어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근육은 이쪽에 들러붙어 있어요. 다시 한번 아래에서 올라가는 근육은 이쪽에 붙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두 근육이 만났거든. 만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쪽 깊숙한 무릎 통증을 제거할 때는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무엇보다 손가락이 좋습니다.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 안쪽. 그래서 여기는 한 10분이나 20분 정도만 풀어주면 그 안쪽 통증이 거의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안쪽 깊숙한 곳의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이고 그런 다음에 무릎 통증 전체를 관리할 때 허리 통증 전체를 관리할 때 밑에 쪽 근육이 올라와서 붙는 곳 위쪽 근육이 내려와서 붙는 곳 이런 식으로 딱 붙는 곳 요 붙는 곳을 두 개를 관리해. 자, 침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관리하게 되면 효과를 느끼는 데는 거의 즉시 느끼다시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허리를 더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두 개의 근육이 만나는 지점. 여기를 이제 승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승산이라고 하는 자리, 여기 또 관리해주게 되면 단순하게 무릎 허리 통증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리에 힘이 많이 생깁니다. 다리에 힘이 많이 생기는 이 위치. 마지막으로 나이를 먹으면 사람들은 어디를 못 쓰기 시작하냐면요. 이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이를 먹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를 못 쓰게 되냐면요. 이 발에 나이를 먹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냐면요. 여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렇게 잘 걷고 잘 뛰던 분이 어느 순간 걸을 때 어떤 식으로 걷냐면은 걸을 때 이런 식으로 걸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가 하니 발을 들어가지 놓고 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인가 하니 첫 번째 충격이 발 뒤꿈치에 와야 되고 여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발가락으로 가야 되는데 발가락을 쓰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발가락을 쓰지 못하고 걷는 행위는 어디서 하냐면 얼음판 위에서 합니다. 얼음판 위에서는 발가락을 쓰는 순간 넘어져요. 자,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걸을 때 뒤꿈치하고 여기로만 걷는 것이지 얼음판 위에서는 발로 탁 치는 순간 넘어지는 거거든요. 발가락이 쳐주면서 앞으로 추진력이 생기는 것인데, 자, 발가락으로 이렇게 발가락을 봤을 때 발가락을 치면서 이렇게 추진력이 생겨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얼음판 위에서 그 짓거리 해버리면은 넘어집니다. 심각하게 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걸을 때 어떻게 하냐면 발가락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러고 걷는 거예요. 요러고. 어른들 가만히 보게 되면요 무슨 행동을 하냐면 마치 얼음판 위를 걷듯이 걸어다닙니다. 그분들이 얼음판 위를 걷듯이 걸어다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발가락에 근육이 없어가지고 힘이 한 개도 없는 거야. 발가락에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 못하는데 그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리가, 자, 엄지검지 사이, 2, 3지 사이, 3, 4지 사이, 4, 5지 사이. 여기다가 하나 더. 발가락에다 바로 힘 넣어주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발톱이 시작되는 이 부위. 발톱이 시작되는 요 부위에다가 네모난 걸 붙여놓고 딱 감아주고 똑같이 이 부위 똑같이 발톱이 시작되는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칩을 붙여놓고 발톱이 시작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칩을 붙여놓고서 발가락 힘 테스트 딱 하게 되면 힘이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한 2시간 걷다가 떼놓고 또 다음날 해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발가락 힘이 다 돌아와요. 발가락 힘이 다 돌아오게 되면 걷는 동작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얼음판 위를 걷듯이 이렇게 걷던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나갑니다. 추진력이 생겨요. 발가락에 힘이 생겨야지만 추진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통증을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어깨 통증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고 제거시킨 다음에 근육에 힘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 장, 혈. 간은 저장합니다. 혈을. 내 발가락에서 어떤 혈을 써가지고 어떤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시켜가지고 발가락이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간과 관계되는 것은 관리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승산이 되었든 오금이 되었든 인당이 되었든 승장이 되었든 이런 혈자리들을 쭉 함께 관리해 주시게 되면 단순하게 통증만 제거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발가락에 힘 못 주는 이 추진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 추진력이 생기면 어르신들이 뭘 하냐면 뛸 수가 있어요. 70이 넘으신 분들한테 줄넘기를 시키면요 절대로 못합니다. 70이 넘으신 분들한테 이 제자리 뛰기를 하면 절대로 하지 못해요. 제자리 뛰기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리 뛰기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죠? 제자리 뛰기 할 때 딱 쓰는 근육은요 이쪽, 자 여기와 발가락만 딱 힘을 씁니다. 중간에 힘 한 개도 안 쓰고요 다른 데 힘 한 개도 안 써요. 오로지 힘 쓰는 부위는 이 부위하고 발가락만 힘을 써요. 근데 어르신들은 연세 있는 분들은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가락에서 힘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테스트 하면 되냐면은 발가락에 요렇게 붙여서 요거 해놓고 뛰라고 하면 바로 뜁니다. 그리고 줄넘기를 시키면 줄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줄넘기를 하고 못하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자리 뛰기를 할 수 있는가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르신들이 이걸 못해요. 그 못하는 이유가 발가락에서 힘을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받는 이 부위에 힘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을 관리하는 자리가 자 엄지검지 사이 2, 3지 사이, 3, 4지 사이, 4, 5지 사이. 근데 제가 2, 3지 사이는 잘 안 해요.
제가 쓴 자리는 자, 엄지검지 사이, 그 다음에 3사지 사이, 4호지 사이. 여기를 관리하게 되면은 당연히 무릎 통증이 제거되는 것이고, 자, 무릎에 오는 근육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발가락에다가 아까 이렇게 발가락 옆에 이렇게 칩을, 네모난 칩을 감아가지고 하게 되면 발가락에 힘이 들어오기 때문에 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제자리 뛰기 할 수 있는 힘도 생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허리하고 무릎하고 어깨하고를